선문염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주감규가 또 당에 올라서 이 이야기를 들고는 이르되, 대중아, 이 이치는 어떠한고? 그대들이 알아낼 것 같으면 바야흐로 말쑥한 누더기 중 이러니와, 그대들이 만약 알지 못함인된 다 이 업식만이 아득한 치들이로다. 알고자 하는가? 원하는 상대가 있고 빚에는 빚쟁이가 있거늘, 젖은 종이로 호랑이를 싸고 큰 몽둥이로 늙은 쥐를 친다. 뭐 이렇게 하였다. 요게 이제 주감규 선사가 지난번에 한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거든요. 자, 요것도 이제 이 이야기를 들고 했으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조주가 남전의 회상에 있던 어느 날, 이것도 지난번하고 같은 제 423칙 상구 구한다. 서로 구한다. 모습을 구한다.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조주선사와 남전이었습니다. 조주, 남전. 그 내용은 이제 몇 번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죠?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꼭 할 필요는 없어요. 못해도 그만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조주가 남전의 회상에 있던 어느 날, 조주선사가 이제 남전선사의 회상에 있던 어느 날,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제일 처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막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렸어요. 그때 제가. 왜냐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잘 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물에서 이제 물을 깃고 있는데, 이제 우물에서 조주선사가 물을 이제 깃고 있는데, 그 우물 위에는 지붕이 있고, 또 지붕을 받치는 큰 기둥이 두 개가 있고, 뭐 그래가지고 뭐 두레박으로 물을 길든지 그래 하겠죠. 한 번씩 두레박이 이제 우물 속에 빠지는 것이 염려되어서 그런지 이제 사다리가 또 옆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스승이 이제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스승께서 옆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니까 갑자기 조주가 그 기둥을, 이 지붕 위에 지붕을 받치는 기둥을 이렇게 안고는, 한쪽 발은 우물에 이렇게 떨어뜨리고 한쪽 다리는 이제 우물 밖에 이렇게 있고, 그 광경이 짐작이 가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는 구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승인 남전선사께서 그 광경을 이래 보더니 바로 사다리에 올라가 가지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라고 이제 내려와서 가버렸어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조주선사가 그날 저녁에 방장실에 가서, 스승이 계시는 방장실에 가서 예의를 갖추고 절을 하고는 오늘 화상께서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랬습니다. 그 말은
조주선사가 처음에 이제 기둥을 잡고 그래 한 것도 사실은 수행을 잘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봐야죠. 그러고 이제 스승인 남전선사가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것을 조주선사가 당연히 알아들었죠. 알아들었고는 저녁에 예의를 갖추어서 방장실에서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찬찬히 뜯어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혜를 조금만 발동시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뭐 힌트는 다 주고 했는데 조주선사가 기둥을 잡고는 한쪽 다리를 우물에 들이우고 한쪽 다리를 밖으로 들이우고 한 것은 이제 우물에 들이운 것은 우물에 빠지면 이제 죽는다는 사의 문제. 밖에 한쪽 다리를 들이운 것은 생의 문제다. 기둥을 잡은 것은 생사가 그냥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생의 모습, 사의 모습이 그냥 벌어지는 건 아니죠. 핵심이 있어야 생의 모습이 됐다가 사의 모습이 됐다가 하는 거죠.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이제 살려주시오 하니까 조주선사가 생의 모습이다, 사의 모습이다에 떨어져서 사의 모습이 두려워서 살려주세요 뭐 그렇게 한 건 아닐 테고, 그걸 이제 어리석은 학인들을 위해서 한번 택거리를 만들었는데 스승께서 사다리에 대뜸 올라가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끝냈다는 거죠. 그럼 그게 구해준 것이 되거든요. 뒤에 이제 문맥을 보면은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래 놓고 왜냐하면 한쪽 발을 들이우고 한쪽 발을 세워서 살려주세요 이랬으니까, 구해주세요 이랬으니까 구해달라고 했어요. 구해달라. 우리는 무엇을 구해줘야 됩니까? 첫째, 우리는 무엇을 구하지 못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뭘 구해줘야 됩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줘야 됩니까?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그런 거죠. 구해주세요 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 그게 구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구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조주선사가 구해주세요라고 한 것은 조주선사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구해주세요 뭐 이래 한 건 아니죠. 당연하게.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장난이죠. 장난을 재미나게, 정말 참 절대적인 장난을 치는 거죠. 말하자면 왜? 그 사실을,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실을 모르는 이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뭘 가르치러 이 사바세계에 오셨는지 그걸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장난을 한번 쳐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뜸 또 스승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개 구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게. 그렇다면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은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 하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 우리 세간에서 헤아리는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그렇죠? 세간에서 헤아리는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그게 구해준 것이 됩니다. 그럼 세간에서 헤아리는 숫자가 구해준 것이 된다. 그러면 세간에서 헤아리는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였기에 구해준 것이 되느냐, 이게 관건이죠. 세간에서 헤아리는 숫자라는 것은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세간의 모든 모습입니다. 생사의 모습,
그것도 세간의 모습이지요. 세간의 모든 모습, 세간의 모든 모습이다. 스승께서 그거는 세간의 모든 모습 아닌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주선사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세간의 모든 모습이지요. 세간의 모든 모습은 뭡니까? 세간의 모든 모습은 가짜거든. 생사가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생사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거든요. 생사처럼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도 모습에 지나지 않느니라. 이런 메시지를 던져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옳습니다, 옳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생사 문제조차도 다르지 않은 둘이 아닌 허망한 헛개비 같은 모습인 줄만 안다면 내가 어떤 모습에서 휘둘리겠습니까? 어떤 모습에서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자, 그만큼 이야기하고 또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주광규 선사가 당에 올라서 이 이야기를 들고 조금 전에 한 이야기를 들고 대중아 이 이치는 어떠한고? 그대들이 알아낼 것 같으면 바야흐로 말쑥한 누더기 중 이러니와 알아내면 말쑥한 누더기 중이다. 말쑥하다. 깨끗하다. 걸림없다. 그렇죠? 걸림없는. 왜냐하면 생사에도 걸림없으니까 이제 걸림없는 거지. 걸림없는 중이다. 중이 되겠지만 그대들이 만약 알지 못한다면 다 이 업식만이 아득한 치들이구나. 알지 못한다면 업식만이 아득한 치. 업식이라는 것은 모습을 진짜로 아는 생각이잖아요. 모습을 진짜로 아는 생각, 쉽게 말해서 그게 업식이거든. 그런 사람은 업식만이 가득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다 진짜다. 꿈속의 꿈하고는 다르다. 꿈속의 꿈은 깨고 나면 없는데 내가 본 것은 진짜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알고 살아온 사람들은 전부 업식만 가득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알고자 하느냐, 원하는 상대가 있고 빚에는 빚쟁이가 있거늘. 그렇죠. 원하는 상대가 있잖아요. 원한을 가지는 데는 상대가 있거든. 또 빚에는 빚쟁이가 있지, 당연하게. 그러니까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라도 원인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연법을 말씀하셨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물론 그것을 상세하게 또 12인연법 이래서 이제 나누어서 이야기했지만 아주 쉽게 생각하면 모든 모습은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그 말은 저것이 일어난 데는 반드시 이것이란 원인이 있다. 모습은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이제 짐작할 수는 있죠. 짐작할 수.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내가 무단히 지나간 사람한테 내가 그냥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씩 웃었는데 되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어떤 사람이 찌푸리고 가다가 자기를 비웃는다고 괜히 한 대 찌박혔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물론 싱긋이 웃은 것도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싱긋이 안 웃고 그냥 가만히 갔는데 한 대 찌박혔다. 가만히 간 게 이유가 될 거예요, 아마. 가만히 갔기 때문에. 그 근처를 안 갔으면 찌박힐 일도 없었는데, 예를 들면 다 찾아보면 다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극히 과학적입니다. 지극히 과학적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과학적이 아니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철저히 과학적이 아니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엉터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로지 모습의 분상에서는 철저히 과학적이다. 과학적이란 말을 왜 쓰느냐? 과학이라 안 하고 과학은 증명이 된 것, 과학적은 증명이 언젠가는 될 것, 100% 될 것이다. 그런데 과학적이란 말을 씁니다. 과학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과학을 배워봤잖아요. 뭐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어떤 조건에서 결합하면 물이 된다. 물을 전기분해하면 역시 수소와 산소 분자로 나누어진다. 이거는 증명을 했잖아요. 증명하기 전에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모르거든요. 이것은 증명이 되었으니까 과학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증명이 된 것과 증명이 안 된 사실을 만약에 비교하자면 증명 안 된 사실보다 증명된 사실은 아마 0.0000001%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증명하고 있거든요. 과학자들은 심지어 우주가 뭐 팽창한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우주를 이야기하지만 과학자들이 본 우주는 진짜 우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면 과학자들이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는 과학자들이 관찰한 우주는 지구에 비하면 먼지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주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 최근에도 어떤 이제 기사를 읽어보니까 또 다른 우주를 뭐 발견했다. 그런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렇게 과학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을 분해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채소 단위가 분자라고 했는데 또 분해를 해보니까 원자라고 하고 원자에서 뭐 소립자라고 하기도 하고 소립자에서 또 분해를 하니까 뭐 쿼크 뭐 이런 말도 쓰고 내 말이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뒤에는 Z0 입자라는 말을 썼거든요. 더 작은. 그렇게 물질은 뭐 그렇게 무한대로 분리가 되겠죠. 물질은 물질일 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눈에 안 보일 건데 그 물질이 어디서 왔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겠죠. 나중에는. 근데 그건 언제 증명할지 모릅니다. 그건 부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단박에 알아버리면 되니까. 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원하는 상대가 있고 이제는 빚쟁이가 있는데 젖은 종이로 호랑이를 감싸고 큰 몽둥이로 늙은 쥐를 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알겠나? 이랬어요. 자, 젖은 종이로 호랑이를 싼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전에 이제
꼭 뭐 농담은 아닌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응? 이 총각 자궁 한번 가져와 봐라. 뭐 이런 말 했거든요. 그 정도만 할게요. 처녀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했어요. 처녀 불알도 가져와 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하고 같은 겁니다. 응? 또 토끼 뿔 가져와 봐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북 털 가져와 봐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젖은 종이로 호랑이를 감싸고 큰 몽둥이로 늙은 쥐를 친다. 이거는 이제 일반 상식에 맞지 않는 반대되는 이야기지만 이 말에는 고정관념을 깨트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고정관념을 깨트린다. 그러니까 너가 만나는 모든 모습을 그대로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지 마. 응? 알고 보면 그거 전부 네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야. 이런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이제 제 423칙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데 424칙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제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끼지 못하면 바보 멍텅구리인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졸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들이 정면에 있는 모든 모습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 모든 모습 중에는 쳐다보시고 모든 모습 중에는 물론 소리도 있고 냄새도 향도 있고 맛도 있고 감촉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주장자를 들고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있거든요. 주장자를 멋있게 드는 방법, 잘 드는 방법, 이렇게 거꾸로 때리지 않고 잘 드는 방법. 어떤 분이 저한테 글씨 배우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봤는데 선생님 그 주장자 그거 들고 있는 거 힘 안 듭니까? 이런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킨다는 걸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런 생각도 하는구나. 정말 사람들이 별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모르지 어떤 분은 유튜브를 듣다가 오늘은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었네요. 뭐 이럴지도 모르지. 핵심은 알아고 모습에만. 여러분들이 이제 쳐다보는 모습들 있죠. 모습들. 자, 여러분들이 쳐다보는 모든 모습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그 자신이 여러분들의 내가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내가 모든 모습들을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응?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모습.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한 것. 여러분들이 지금 쳐다보는 모습은 전부 여러분들 자신이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누가 생각했습니까? 누가 생각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내가라고 이야기하겠죠. 내가. 자, 여러분들 자신이 결정했습니다. 아,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 하고 여러분들 자신이 결정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결정했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했다고 합시다. 그런 생각을 했다 합시다. 내가 결정했습니다. 자, 내가 결정했다.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결정했습니다. 그 내가 뭐지? 그 내가 뭐지요? 그 내가 무엇인가요? 그 내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육신인가? 육신 속에 뇌세포도 있고, 제가 이제 컴퓨터하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한 번씩 하잖아요. 뇌세포에 그동안 경험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유식도리에서는
제8 아레아식에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버릇이 축적되어 있어요. 온갖 것이 내 세포에 어쨌든 축적이 되어 있어요. 축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모습이 내가? 이 모습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인데 그럼 뭐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고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다. 그 내가 나라고 생각한 그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그러면 진짜 나는 어떤 거지? 진짜 나는 어떤 거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제 말을 쭉 들으면서 따라오다가 거기에서 탁 느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뭔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그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게 맞아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 합시다. 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야. 그런데 그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다. 그 내가 뭐지? 육신인가? 육신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그럼 그 나는 뭐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은 마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문 시간, 지금부터 찬문 시간인데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정 들어오기 싫은 분은 안 들어와도 됩니다. 가능하면 방장실에 차례차례 들어와서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받으시면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중에 예외, 도원과 무심행은 예외로 합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예외를 해도 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들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지. 내가 만들어서 결정한 헛개비야. 근데 그 내가 하는 이 나는 누구지? 육신인가 하는데 육신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내가 하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그러면 나는 뭐지? 나는 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는 뭐지? 이걸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은 지식으로 해결하려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건 전부 아르말이고 지금 내가 한 말을 가지고 표현을 해야 돼요. 한번. 그래서 이제 제가 방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오세요. 이 시간은 마치겠습니다.